안녕하십니까, 이풀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달 모의평가 35번에서 37번까지 간단하게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는데 날씨도 조금씩 더워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약간 좀 추웠는데 이제는 날씨가 더워질 만큼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만큼 기운도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조금씩 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의 전개를 확인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자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첫 번째 1번 앞에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쌤이 노란색으로 좀 표시한 부분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벗이 먼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좀 반대되는 주장을 전개를 할 것이다. 자, 그럼 다시 이게 기준점이 돼서 또 내용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날에, 자, 요걸 좀 빨간색으로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디지털 원주민이잖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디지털 원주민이죠. 어떤 의미냐면, 디지털 장비를 잘 사용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의 어머니 세대나 선생님보다도. 자, 성장을 쭉 해왔죠. 여기 보면, 병렬 구조에서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고, 여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을 해온 거는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 소유를 하고 있는 건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건 현재 완료, 뒤에 건 현재형을 쓰고 있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디지털 네이티브는 성장을 해왔다. 자, 근데 어떻게 성장을 해왔냐? immerse라고 하는 것은 몰입한이 되죠. 몰입한 상태로 성장을 해왔다. 자, 어디에? 디지털 기술에 아까 쌤이 얘기했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어 뭐를? 기술적인 적성, 태도는 아니죠. 기술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적성, to utilize, 이용할 수 있는 적성, fully하고 연결을 꼭 좀 시켜 놓으시기 바란다. 자,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완전히 이용을 할 적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그들의 장비에 또는 장치에 또는 기기의 힘을 완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나 비록 그들이 여기에서 위치는 어느 의문사로 보셔야 되겠고요. 어느 앱을 to use 사용을 할지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앱을 사용을 할지 또는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을 할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모르는 게 또 있단 말이야. Do not necessarily understand.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웹사이트와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하는 건 아니다. 그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하는 건 아니야. Behind the touch screen. 그 터치 스크린 뒤에서 작동을 하는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2번. 사람들은 필요하다. 기술적인, 자, 이게 활용 능력이라고 좀 처리를 할게요. 원래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literacy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술적으로 읽고 쓸 줄 안다. 그 말은 활용을 할 줄 안다. 그래서 활용 능력, 기술의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자, 만약에 그들이 비투용법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비투용법에는 의무, 예정, 가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if하고 사용되었을 때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거죠. 여기서 use는 명사로 봐야 되겠죠. 여기도 명사. 기계적 원리와 그리고 기계의 어떤 사용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기술적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3번. 같은 방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놨습니다. 무엇과 같은 방식? The same way as. 뭐뭐와 같은 방식. 공장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얘들이 뭐를 필요로 했어요? 100년 전쯤에 필요했다. 뭐를 알 필요가 있었다. 기본적인 엔진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엔진의 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필요하다. 뭐를? 우리의 장치 또는 기기의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원리, 원칙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됐죠? 이게 글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이없이 여기에서 라이프 스팬 같은 게 튀어나오잖아요. 이 라이프 스팬이 왜 들어와야 되노? 전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죠. 현재 컴퓨터 장치의 어떤 그 기술적 활용 능력을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선 장치의 수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벌써 얘는 전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이걸 바로 좀 잡을 수 있었어요. 한번 보면 장치의 수명은 의존을 한데 소프트웨어의 질에 됐어. 끝. 4번 날리고. 자, 5번. 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this가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밑줄을 꺼놓고 이것을 쓰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데, 자, 요런 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앞문장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스크린 뒤에 있는 작동 원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힘을 줄 거다.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empower,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잡아두시고, 자, 어떻게 to their fullest utility, 가장 가득 차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활용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는 있게 한다. 뭐를 하면서? maximizing, 준동사 되겠죠. 여기서는 본동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준동사 들어갈 자리고, 우리의 힘을 최대화시키면서 뭐 할? to achieve, 달성하고 to create, 만들 수 있는 힘을 최대화시켜주면서. 이 글의 주제는, 자, 여기 2번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 사람들은 기술적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됐죠? 이 부분 반드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갈게요. 자, 36번 순서 문제인데, 항상 순서 문제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힌트를 잡아야 된다. 우선은 A에는 but이라는 힌트가 보이고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큰 힌트가 없죠. 지정적으로 볼 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자, 노란색 표시를 한 부분을 따라가면 글의 주제가 대충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used, 사용을 하곤 했다. 그 말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이죠.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used to 동사원형, 묘사하곤 했다. 두 개의 다른 사고방식을 묘사하곤 했어. 그게 뭔데? 로고스와 미토스야. 자, 로고스는 말 그대로 이게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refer to, 요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표시해 놓은 거고, 세상을 언급을 했다. 어떤 세상? 논리적, 그리고 경험적인, 과학적인 세상을 언급을 했다. 자, A.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then and now,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를 포함해서 많은 인류학자와 사회학자와 철학자, 오늘날의 이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다. 보다 더 복잡한 그림을 보고 있다. 자, 그 그림 속에서입니다. 관계 부사 되겠고, 뒤에 문장을 보면 완전해요. 미소스와 그리고 로고스가 한데 섞여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을 한다. 과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서 relies on stories. 요거 별표. 과학은 이야기에 의존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오려면 앞부분에서 무언가 로고스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또는 로고스와 미소스가 좀 뭔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A는 탈락. 잘 가. 자, 그 다음에 B를 보면 이제 미소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미소스는 언급을 한다. 세상을, 꿈과 이야기를 말해주고, 그리고 상징적인 세상을 말한다. 대조. 그러니까 B가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와 같이 많은 오늘날의 이 rationalist, 이 이성주의자들처럼 일부의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중시 여겼고,
look down as는 무시하답니다. 미소스는 무시했다. 오케이, 문제점 제기하죠. 얘가 더 좋다라고 지금. 아까 A에서는 아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얽히고 설켜 있고 상호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B와 A는 반대적인 내용은 확실하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어. 자, 요거는 삽입입니다. 결론을 내렸다. 무엇으로?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엇이? 논리와 이성이. 그럼 요게 주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이 신화를 만드는 것들은 뭐다? 매우 원시적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제 B, A가 될 수는 있겠는데 C가 이제 어디에 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러한 틀과 비유는 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여기서 앞부분에서 이 비유와 그 다음에 틀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나?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와 같은 비유와 틀은 만든다, 주어 동사 잡아두시고 과학적인 발견을 만든다, 우리가 만드는, 이렇게 해서 뒤에서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생략되어 있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얘들이죠. 얘들은 심지어 만들어주기도 한다. What? 뒷문장 불완전. 우리가 보는 것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우리의 틀과 비유가 바뀔 때 세상 그 자체는 is transformed. 바뀌게 된다. 수동태 되어 있는 거 잡아두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유들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그러니까 미토스가 무시될 만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무엇 이상과 관련되어진다? 단순한 과학적인 계산 이상과 관련되어진다. 그것은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어. 우주 속에 지구가 위치한 곳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논리만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다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음. 논리와 이야기가 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frame과 metaphor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B에서 다시 C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논리적 결여가 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좀 더 복잡한 그림을 보고 있고 이곳에서 미소스와 로고스는 한때 섞여 있으며 과학이라는 그 자체는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에 의존을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의 틀과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비유들이 바로 우리 과학적인 발견들을 이렇게 더욱더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자, 37번. 자, 여기에서도 moreover, 게다가 추가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자, B에서는 abstract라고 해서 일부를 빼서 요약본 같은 거, 이 발췌본, 자, 그런 게 앞에서 나왔는지 확인은 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on the other hand라고 해서 반면에가 나와 있네요. 아, 이걸 내가 보라색으로 좀 진하게 했더만 거의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그냥 말로 조금 하겠습니다. There is no doubt 하게 되면 분명하다 이 말이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부의 문학적 작품의 길이가 is overwhelming입니다. 압도적인이죠. 감정분사입니다. 그 장편 소설 아우 막 이만하잖아요. 압도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Reading or translating a word. 수업 시간에 한 개 작품입니다. 작품을 읽거나 해석을 하는 것. 여기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can be.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지. 자,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몇 주 동안 이렇게 좀 처리할게요. 그렇게 읽고 해석을 하는 것은 아마도 such 대구문.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boring experience. 매우 이 지겨운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죠. 결과입니다. 결과 부사절. 여기 서치가 나온 이유는 뒤에가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에 형용사만 딱 나왔다. 그럼 so boring이 될 건데 지금 experience가 나왔기 때문에 such a boring experience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들 잡아주시고, 자, 요 that은 결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로 많은 학생들이 결코 원치 않는다. 펴는 것을 외국어로 된 외국어 책을 펴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읽고 해석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럼 A에서도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게다가 거기에는 some literary features,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다. that cannot be adequately, 즉 적절하게 illustrated, 즉 보여질 수가 없는 특징들이 있어. 관계대명사 대시 features 꾸며주고요. 무엇에 의해서? 짧은 발췌본 하나에 의해서. 그럼 이거는 발췌본의 단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A는 나올 수가 없지. B로 갈게요. 자, B에서 발췌본이 나오네요. 발췌본들은 하나의 해결책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B는 아까 네모에서 지겨워, 애들이 안 읽어,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발췌본으로 지금 좀 대체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B가 먼저 오면 되겠고, 자, 그 혜택은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혜택이 어떤 거냐면 다른 작품들로부터 나온, 즉 1년에 글들을 읽는 것, produces, 생산을 한다. 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어디에서? 교실에서. 그 말은 다 읽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발췌본 몇 개만 딱 보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So that 돼 있는데 앞에 컴마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 부사절이고요. 선생님들이 보다 더 큰 기회를 가진다. 뭐 할 수 있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이 발췌본을 이용함으로써 장점이네. 그런데 아까 A에서는 단점 얘기했었습니다. 자, while still giving 했어요. while이라고 하는 놈은 뒤에 ing를 쓴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현재 분사 나오는 거고 while 대신에 during 쓰면 안 된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학습자에게 뭐를 주면서 이 취향을 주면서 최소한의 그 작가의 특별한 취향의 맛을 그래도 그나마 살짝 주면서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뭐를 하면? 발췌본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화면에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야? Who is only exposed to bite-sized chunk. 여기서 bite-sized chunk는 그냥 한입거리입니다. 한입거리. 한입거리의 덩어리. 그러니까 이걸 발췌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짧은 발췌본. 이 발췌본에만 노출된 학생들은 반면 will never have, 결코 가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그 책의 전체적인 패턴을 알므로써 얻게 되는 만족도를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다. 되겠죠? 전체를 다 읽고 느끼는 그 성취감 또는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할 거다. 발췌본만 봐가지고는. 가 찍혀 있습니다. 자, which에서 앞문장 전체를 보는 거야. and it. 전체를 다 읽고 전체의 패턴을 알므로써 오는 이 만족도가 is afterward. 결국에는 만족이다는 얘기죠.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만족이야. 언제 우리가 무언가 우리만의 언어로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읽고 만족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발췌본만 읽어가지고는 학생들이 그런 만족도를 얻을 수가 없다. 문제점 얘기했고요. 그럼 A가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B, C, A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A 보니까 게다가 거기에는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짧은 하나의 발췌본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여질 수 없는 특징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우선 with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 요렇게 조금 묶을게. with, 그 다음에 요게 A, 그 다음에 or, 요게 B. 요렇게 갑니다. 그 다음, 독자의 점진적인 관여가 되겠지. 그러니까 책이 두꺼우니까 이것을 천천히 읽으면서 책의 내용에 몰입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는 복잡한 주제의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해서 그 발췌본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삼국지 같은 거, 막 10권으로 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천천히 복잡한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갖고 뭐 한다? 주인공이나 줄거리의 어떤 전개를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전개가 짧은 발췌본에 어떻게 다 드러나겠는가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 부분 잘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that인데 이건 관계대명사 this implies 했는데요. 여기에서 this는 뭐를 얘기할까? 요 전개죠, 전개. 줄거리와 주인공의 어떤 성장 전개가 나타내는 이 부분을 독자가 서서히 알아가는 것.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는 복잡한 주제의 전개가 나왔는데 뭐를 통해서 반대되는 관점들의 이걸 보면 병치라고 했는데 병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되는 생각들을 이렇게 서로 나열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복잡한 주제들이 이렇게 전개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줄거리와 주인공이 어떻게 발달을 하고 전개가 되는지,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단한 짧은 발췌본만으로는 좀 알기 힘들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35번에서 37번까지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38번부터 42번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풀 김쌤이었습니다.